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흘렀네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저도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겪으며 살아왔고 그 중에서도 남편의 인생은 유독 기구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원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 손사래를 치더군요. 결국 제가 대신 남편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이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주로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지만 그 시절에는 조용한 다방이 오히려 분위기도 좋고 마음도 편해서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 다방 맞은편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저는 다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남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늘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업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았을 때 남편이 조용히 물수건을 가져다 주고 갈아입을 여분의 옷까지 챙겨주는 걸 보고 처음으로 눈길이 갔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식당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배가 고프지 않은 날에도 친구들을 데려가서 밥을 사주며 자연스럽게 그곳을 찾았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사장님께서 묻더군요. 아가씨, 왜 이렇게 자주 와?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그때 전 순간 망설였지만 이때다 싶어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요. 순간 조용하던 식당 안이 왁자지껄해졌어요. 사장님은 껄껄 웃으면서 남편의 어깨를 툭툭 쳤고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외동딸이었고 하고 싶은 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피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승부욕이 생기더군요. 다행히 식당 사장님이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식당 앞에서 서성이면 남편을 일부러 일찍 퇴근시키기도 했고 제가 오면 저한테 가보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직접 말했어요. 왜 저 피하세요? 남편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거 맞잖아요. 나 싫어요?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 내가 나 같은 사람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불타올랐어요. 왜 안 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전 그날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은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보니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대학을 다니고 있긴 했지만 휴학 중이었고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남편의 하루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단 몇 시간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참 야속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었죠. 하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만 해? 아직 20대 중반인데 놀기도 해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떠났어. 어머니는 혼자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나를 키우셨고, 그제야 저는 제 질문이 남편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말투에는 어딘가 담담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힘겹게 입을 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어.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었는지, 왜 늘 피곤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남편은 괜찮다며 저를 달랬지만 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수술비를 마련하는 걸 고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한 채 쉬는 시간마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 긁히고 말았습니다. 수연아,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설마 이상한 곳 다니는 거 아니지? 순간 당황해서 얼버무렸지만 결국 일하는 걸 긁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께서 제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러 오셨습니다. 내 딸이 갑자기 일을 한다는데 그게 자네 때문인가? 남편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외출 금지를 당하고 남편과 연락도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속이 깊고 착한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단호하셨고 어머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시집도 안 간 귀한 내 딸을 손에 물 묻히게 하는 남자가 대체 뭐가 잘났다는 거냐?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못 박으셨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초췌했어요. 볼이 홀쭉하게 패였고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말랐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 작은 상자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아버님께 전해드리고 싶어. 그 안에는 낡은 수첩 여러 권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오셨고 남편은 조용히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묻자 남편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이유 다 압니다. 저희 집안 사정도 부족한 것도요.
하지만 저는 비록 아버지 없이 자랐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어머니께 받은 사랑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첩에는 제가 살아온 길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읽어보시고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수연히 포기하고 물러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남편을 돌려보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남편을 받아들이실까? 아니면 이대로 끝이 나는 걸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제 방으로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거 읽어봤냐? 아니요, 아직. 그럼 내가 먼저 읽어봐라. 손에 잡히는 수첩을 펼쳐봤어요. 오늘은 운동회가 있었다. 엄마는 못 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와주셨다. 앞치마를 맨 채 달려온 엄마는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친구들은 비린내 난다며 놀렸지만 난 그냥 참았다.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새벽에 몰래 우유 배달을 했다. 엄마가 화를 냈다.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울면서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가 일하는 건 당연한데 내가 일하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난 엄마가 립스틱 하나도 못 사는 게 속상했다. 그래서 그날은 일기를 쓰지 않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까지 모든 수첩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전 남편의 손을 잡고 부모님 앞에 다시 섰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여전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꼭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니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한번 믿어보겠다. 하지만 결혼은 대학 졸업 후에 해라.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해야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인연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도 오직 남편과 함께할 날만을 기다리며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해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반대 끝에 이루어진 결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자리 잡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살게 된 곳은 재건축이 예정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는 꿈도 못 꾸고 작은 방 하나 있는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에선 서로 몸을 부딪히며 살아야 했고 생활비를 아끼느라 외식은커녕 작은 사치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거 비싸지 않아? 남편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늘 가격표부터 확인했어요. 조금이라도 비싼 음식은 손도 못 대고 가장 저렴한 제품을 고르곤 했죠.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삼겹살을 사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 내 첫 월급 받는 날이잖아. 기념해야지. 조촐한 삼겹살 파티였지만 그날의 식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남편이 어딘가 고민하는 얼굴로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 좀 드리면 안 될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남편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도 빠듯한데 괜찮아? 괜찮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가 용돈이 든 봉투를 건넸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건 꼭 어머님을 위해서만 쓰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니? 너 있어라. 너 있어. 저는 손을 꼭 잡아드리며 다시 봉투를 건넸어요. 어머님, 저희가 드리는 첫 용돈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가족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싶었어요.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저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원래 표현이 서툰 분이셨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어머니는 나 키울 때도 늘 조용했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셔. 그래도 난 어머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와의 어색함은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수연아, 오늘 장모님이 나한테 선물 주셨어. 어? 무슨 선물? 낚싯대.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당신 낚시 안 좋아하잖아.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장인어른이 낚시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재미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남편은 이미 부모님과 깊이 친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몇 년 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어요.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초음파 사진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구나.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나 사실 아이가 태어나는 게 조금 두려워. 왜?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이미 좋은 남편이야.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도 될 거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님은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실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남편이 걱정하는 건 아이가 아니라 본인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지만 과연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런 두려움이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산 후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를 안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어때? 남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남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뭐가 문제야? 지금부터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면 되는 거지. 남편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살짝 눈물을 훔치는 걸 봤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은 비로소 아버지로서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남편과 저 단둘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신생아의 울음소리에 밤마다 깨고 기저귀를 가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을 하면서도 육아를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자기야, 오늘은 내가 아기 목욕시켜 볼게. 정말?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 그러나 남편이 아기를 목욕시키는 첫날 아이는 연신 울어댔어요.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나한테서 이상한 냄새라도 나나?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자 저는 웃으며 조용히 다가가서 남편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아이도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거야. 우리도 하나씩 배워가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워갔어요. 출산 후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특히 아버지는 손주를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늘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아이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버지의 변화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던 남편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도 건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버지를 따로 만나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랑 뭐 하고 왔어? 그냥 이야기 좀 했어. 무슨 이야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너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라고. 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감동과 감사, 그리고 조금은 슬픈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고맙다고 했지. 남편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저는 직장에서 복직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점점 생활이 안정되었고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결국 우리는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이 생겼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저희 집 샀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너희 알뜰하게 살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라. 통장을 열어보니 안에는 제가 결혼 후 드렸던 용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채 그대로 모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내가 준 돈 하나도 안 썼다. 혹시 필요할 때 써야지 하고 계속 모아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말없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꼭 쥐고 어머님을 안아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결국 우리 집으로 오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시면서 우리 가족은 진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방 쓰시면 돼요.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요. 아휴, 난 아무데나 좋아. 방까지 내어주고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더 좋죠. 시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따뜻한 국을 끓여 놓으셨고, 아이가 울면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동거가 그렇듯 마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며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 저는 퇴근하고 와서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일찍 잠을 재우려고 하셨죠. 어머님, 애가 저랑 좀 놀다가 자면 안 될까요? 수연아, 애는 일찍 자야 건강해.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안 돼. 근데 저는 낮에 못 보니까 퇴근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너가 엄마니까 너 방식대로 해라.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어머님이 조금 서운해하시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가끔 파스타나 찜닭 같은 새로운 요리를 해먹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한식을 고집하셨죠. 이게 다 뭐냐? 매일 이런 걸 먹으면 속이 버려. 가끔 색다른 음식도 먹어야죠, 어머님. 그래도 밥이랑 국이 최고야. 저는 속상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해줬어요. 엄마, 가끔은 이런 음식도 괜찮아. 그리고 수연이가 요리 정말 잘해. 한 입만 드셔봐.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한입 드셨고 예상과 달리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어? 이거 맛있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조금씩 맞춰가며 함께 살아갔어요.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유독 피곤해 보였어요.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건강했던 남편이 왜? 의사는 남편이 너무 무리한 탓에 간이 버티지 못한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과로했어요.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남편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만 했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좋겠어. 우리 집 대출금 갚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남편을 다그쳤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살짝 눌렀어요. 내가 무리를 했던 거야. 당신 탓 아니야. 하지만 저는 남편을 더 챙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그 후 저는 직장을 휴직하고 남편 간호에 전념했어요. 시어머니도 병실에 거의 매일 오셨죠. 내 아들 너무 무리했어. 남편은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갔어요. 하지만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어요. 나 이렇게 쉬면 안 되는데 업무가 쌓일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건강이 먼저야. 다시 건강해지면 그때 생각하자.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내가 건강해야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거야.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남편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퇴원하는 날 병원을 나서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시 살 것 같아. 그날 이후 남편은 과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남편이 퇴원한 후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겠다고 서로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죠. 남편은 회사를 복귀했지만 이제는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우리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고 남편과도 한층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부르셨어요. 너희한테 줄 게 있다. 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너희 집 마련하는 데 보태려고 모아둔 돈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저희 이미 집 샀잖아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편히 살아. 다 너희 위해 모아둔 거야. 남편과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조용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의 딸도 점점 자라났어요. 처음 학교에 들어가는 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남편도 딸의 손을 꼭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빠가 여기서 기다릴게. 잘 다녀와. 딸은 아빠를 한번 돌아보고는 씩씩하게 학교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가만히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 딸 참 잘 컸다. 그럼 아빠 닮아서 착하고 똑똑하잖아. 아니, 엄마 닮아서 예쁘고 속이 깊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병인 줄 알았지만 병원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말기암입니다. 저와 남편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 어떡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외로 덤덤했어요. 이제 내 역할도 다 했지. 너무 걱정 말아라.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우리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직장을 조정하면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걱정하셨어요. 너희 앞으로도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딸을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손녀, 할머니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딸은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시어머니를 보내고 난 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살던 방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통장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너희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따뜻한 가족이 있어 행복했다. 이 돈은 너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이젠 괜찮다. 항상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가 내 자랑이다.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남겨주고 가신 거였어요. 그 돈으로 우리는 집을 더 넓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남편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자.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지금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만들어낸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